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하 직원에게 어떤 일을 검토해서 상대 부서의 검토 결과에 대한 개발 의뢰를 해야 하는 일이 떨어졌는데 그 시한이 한 달이었습니다. 개발 의뢰는 문서로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평소 똘똘한 직원이어서 잘 하고 있으려니 하고 있다가 아무 소식이 없길래 2주가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느냐면서 안 하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주가 지난 마당에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표현이 좀 괘씸했지만 제 감정을 숨기고 상사에게 그 일을 정말 시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원장님에게 확답을 받고 시행 시기를 늦추게 되면 지연 통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2주가 지나도 원장님이 확답을 못 받아서 상대 부서 직원이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 독촉 전화를 저희 그 부하 직원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어떻게 할까를 제게 또 물어서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상사와 상의하라고 했고, 상사는 문서로 지금 지연 통보를 보내면 우리 일이 부담스러우니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에 대한 결정이 안 났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다시 제게 와서 계속 어떻게 하냐고 제게 묻길래 그저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했더니 폭파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부하 직원이 자신이 2주 동안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한 주제에 이제서야 상대에게 어떻게 내부 검토 안 됐다는 모순적인 답변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아주 괘씸하게 여겨졌고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는 부하가 잘못이고 하나는 상사가 잘못인데, 부하가 보론관 연기시켰고 이번엔 상사가 또 보론관 연기시켰고, 부하가 연기시킬 때는 내가 상사한테 문책을 당해야 되고 상사가 연기시킬 때는 내가 또 부하한테 어때요? 독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억울하다. 요점은 이거 같아요. 근데 중간자가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 자기 역할을. 자기가 속 빠져나가고 부하 거를 올려가 상사한테로 책임을 떠넘겼다가 그 다음 또 상사가 지연을 시키니까 또 부하한테 책임을 떠넘겨서 너희 둘이 해라 하고 지는 속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무책임성에 속한다, 이렇게 봐죠. 그러니까 부하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러니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라고 설득을 하고,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면 위에다가 적당하게 보고할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연기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보고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도저히 못한다고 합니다. 제보한데 도저히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대신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탁 올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밑에 사람이 의견을 딱 첨부해가 올려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보다 상사 입장에서, 윗사람 입장에서 아래 사람 엉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라든지 그렇게 안 된다든지 답을 간단하게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래. 이게 상사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아니고 무책임한 태도다, 이런 얘기. 또 반대로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고난을 뛰어넘는 거다.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사한테 있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내 부하가 잘못해도 내 윗상사가 볼 때는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에요. 근데 나가 빠지잖아. 이 내 잘못 아니에요, 얘가 문제예요 해가 직결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중간관리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부하가 잘못한 건 내 책임이에요. 내 윗사람한테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중간관리자로서의
불분명한 태도,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다 보고를 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해 의견을 딱 첨부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첨부하되 그래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 저희들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위에서도 이거 아래에서 못하겠다 한다. 이러면 이게 결정이 빨리 난단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좀 어렵다는데 할까요? 말까요? 이래 올라오면 위에서도 그게 순서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 왜? 딴 데 물어봐야 된다면 딴 데. 시간 낭비를 하지.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위에서 결정이 안 내려왔는데 밑에 사람은 자기가 못한다고 해놓긴 해놨지만 하지 마라고 결론이 안 났잖아. 그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자기도 조급해요? 안 조급해요? 조급하지. 못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왜 조급하겠어? 근데 만약에 그래도 하라!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시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도 부하 보고 위에 가서 말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자기가 위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독촉을 해서 받아서 아랫사람한테 내려보내줘야 되고 윗사람한테는 아랫사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민은 윗사람한테도 책임을 안 지고 아랫사람한테도 책임을 안 지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뇌가 생기는 거다. 내가 볼 때는 아랫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윗사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도 그 제 부하 직원에 대한 좀 괘씸한 마음은 안 사라질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 부하 직원은 처음엔 자기가 잊어보고 못했던 어쨌든 못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문책을 해야지. 그때 너 왜 이렇게 했는데 안 했냐? 이래 못했습니다. 그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그러면 윗사람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너 잘못을 분명히 해놔야 되는데 그때 적당하게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플러스 얘기해야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이것은 너가 만약에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 자체도 생기지 않았다. 네가 이걸 미적거리고 시행을 안 해서 결국은 이걸 상부에다가 연기 신청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상부에서 결정이 안 내려와서 이게 자꾸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마음이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너로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그 부하 직원 입장에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그때는 못하겠다고 해서 반환은 했지만은 하지 말란 얘기만 해주면 이 사람이 다시 와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말란 답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초조할 거 아니야. 시간은 자꾸 흐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괘씸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간자가 이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안 하고 있다. 이 글로 봐서는. 병원에서 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스케줄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윗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 팀장님이랑 저랑 좀 성격적인 면으로 좀 네.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유난히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네. 그 저한테 제 동기들보다 저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부당하게 저한테 더 많은 일을 시키시거나 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잘해주시다가 기분이 좀 언짢으시면은 막 일할 때 정말 힘들 정도로 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까칠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될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 어느 순간부터 정말
진짜 그 팀장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서 일할 때 좀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좋을까요? 요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회사 그만두면 되지. 그 뭐 얘기할 거 있어?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운 게 회사 그만두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꼬라지 보기 싫어서 회사 그만두는 게 낫겠냐? 그런 꼬라지 보면서라도 다니는 게 나한테 이기냐? 그 둘 중에 빨리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얼른 선택해봐요 지금. 저는 다니고 싶은데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뭐냐면 팀장이 고쳐주면 좋겠다 이건데 고치는 건 내가 고치는 거가 팀장이 고치는 거가 제가 고쳐요. 아니 네. 팀장이 네.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네, 그 네. 팀장이 고쳐지려면 내가 팀장을 고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 인생을 내가 딱 선택을 해서 이런 꼬라지 보고 다니느니 내가 딴 데 가서 파출부해서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느냐. 아이고 파출부 하면서 노동하고 벌어봐야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래도 이거는 200만 원 버는데 그거 뭐 몇 가지 뭐 꼬라지 봐주고 다니는 게 낫겠다. 어느 게 낫겠나 지금 자기가 빨리 머리 굴려보고 빨리 결정을 하란 말이야. 고치는 걸 전제로 하고 이건 안 고쳐진다니까. 팀장이 안 고쳐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선택을 하면 어느 게 나아? 지금 바로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은데. 그럼 팀장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팀장을 고칠 거냐? 네. 고치는 방법은 없어.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고쳐? 그건 불가능해. 그냥 참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다니지 말고 일단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그것만 결정하면 돼. 다음 내가 더 할 얘기가 있어. 다닐 거냐 안 다닐 거냐. 전 그냥 다니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니는 거는 그 사람 팀장을 위해서 다니나 나를 위해서 다니나. 저를 위해서요. 그럼 팀장은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걸 전제로 하고도 나는 내 이익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팀장한테 맞추는 게 내가 덜 괴롭겠나.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게 덜 괴롭겠나. 맞춰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맞추는 거는 내가 약자기 때문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 이뻐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롭기 때문에 맞추는 거다. 나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 얼마나 많이 시키겠나. 시켜봤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켜봤자 얼마나 더 시키겠어. 예를 들면 커피 2잔 가져오라 할 걸 3잔 가져오라는 정도 더 시키지 그게 무슨 다 10배로 시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네. 그러고 그 사람 성격에 감정 기복이 심한 건 우리도 여기 있지만 사람 중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 그 여기 이제 길이 두 가지야. 하나는 맞추고 그냥 살면 돼. 그 성격으로 볼 때 그게 순 개인적인 수준의 성격적 결함일 때는 그 맞춰주는 게 돼. 그건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듯이 맞춰주면 되고 그게 굉장히 정의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아예 부패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면 잘릴 각오하고 싸워야 되나 안 싸워야 되나? 싸워야 되겠지. 그럴 때도 싸울 때 화내가 싸우는 게 유리하나 생글생글 웃으며 싸우는 게 유리하나? 생글생글 웃으면서 싸우는 게 유리해. 이유는 내가 행복하고 싸움에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네도 달 생각해야 돼. 해결됐어? 네. 요새 직장 거래 함부로 아무데나 관둬버리 뭐 직장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그 인간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되지만 그 인간 바꿀 수는 없어.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그렇지 누구든지 다 나도 그래. 기분이 좋을 때 사람한테 잘하고 기분이 나쁘면 좀 못하는 건 사실 아니가? 자기는 안 그러나? 자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이 기분이 좀 나쁘시구나, 저 인간이 기분이 좀 좋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왜 사람이 일을 많이 시키는 것도 친하니까 더 일을 많이 시킬 때도 있고 미우니까 일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는 미울 때 많이 시킵니까? 친할 때 많이 시킵니까? 나는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은 편하니까 일을 많이 줘. 그렇게 생각해야 돼. 미우면 남을 애먹이기 위해서 일을 많이 시키는 거는, 그 콩쥐 팥쥐 엄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면 그래 잘 안 돼. 편한 사람한테 많이 주지, 나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일 많이 안 줘. 오히려 일거리를 뺏어버리지.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봐. 내가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그냥 딱 들은 예감이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 같아. 네. 그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바로 위에 상사가 있고 그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상사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안 맞을 때 뭐 물론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제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이나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바로 위에 상사는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자기 입장이 좀 더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위에 상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물론 시간이 있고 그러면 바로 위에 상사하고 논의를 충분히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는데, 설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또 일이 그렇게 또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바로 그 위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을 걸로 거의 99% 이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위 상사한테 결과적으로 좀 비난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그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자기 밑에 사람이 예.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위에 맨날 간다면 어떡하겠냐, 자기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되지. 예, 그래서 망설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이 네. 자기하고 바쁘다고 이래가 얘기도 안 하고 위에 자꾸 올려버리고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기분 안 좋겠지. 네. 기분 안 좋은데 불이익이 없으면 그 사람 기분 좋든 말든 하면 되고, 거기 그래서 같은 직장에 살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일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일이 관계를 좀 안 좋고 그분한테 설령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도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니야. 나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랬는데 저를 거꾸로 듣네. 자기가 그래 하고 싶구나. 나는 그래 말 안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일을 서두르지 말고 예. 상사한테 얘기하고 예. 한 3번쯤 얘기해도 상사가 못 알아들으면 예. 그러면 나중에 지적을 받을 때도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예. 근데 2번이나 얘기해도 예. 얘기가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만드는 게 좋지. 예. 우선 노력을 충분히 하라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하고. 그리고 보통 한 5개쯤 정도 평균적으로 우선 시작할 때 네. 5개는 그 사람은 얘기 안 되면 안 올리고 그냥 하고, 네. 5개쯤에서 1개쯤은 위로도 올려보고 네. 이렇게 해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떤지, 그래서 반응이 좀 심각하다 하면 10개마다 1개씩 올려보고, 아시겠어요? 반응이 괜찮다 하면 3개에 하나씩 올려보고. 네. 그건 자기가 하면서 네. 이렇게 반응을 봐가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좋으면 뭐다? 옳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면서 조절하고. 이게 좀 긴데 결론은 좀 직장 생활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고참을 만난 그게 좀 해결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수행 삼아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맞고, 직장 생활이 지금 제가 대기업을 다니긴 해도 대기업 자체에서 제가 열심히는 일하고, 그러니까 일하다 과로사로 죽은 사람들 옆에서 볼 정도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몸이 지금 좀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도 일을 하는데도 그래도 미래가 좀 안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 가족을 제 혼자 스스로 독립해서 이렇게 먹여 살려도 미래가 바뀔 수 없다는 그런 무망 때문에 작년에 많이 좀 헤맸었고, 그게 좀 심해져서 작년 말에 그러니까 저 혼자 자살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좀 그게 심해져서,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자는데 이 식구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 있었다가, 그래도 좀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게 억울해서 추가를 한번 할까 해서 100일 추가를 결심했었고, 근데 깨달음 현장 갔다가 거기서 많이 깨우치고, 그리고 또 일단 또 직장에서 휴직이나 이런 걸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일단 지금 계속 직장 다니면서 불 때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가랑비 쪘듯이 조금씩 바뀌는 거는 어느 순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직장 상사 중에 저희 아버지랑 거의 좀 비슷한 폭력적인 성향, 그러니까 언어적, 아버지는 실제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이 있었던 분이셨고, 지금 고참은 약간 언어적 폭력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이 또 협력업체들 다루면서 좀 부도덕한 행위들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자주 의문이 들면서, 그러니까 요즘 일을 해도 예전에는 한 2-3시간 하면은 끝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잡념들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루라도 그 일을 못 끝내게 되는 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거의 퇴근할 쯤 되면은, 불빛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달무리 찌듯이 이렇게 보이고, 불빛이 한 2개로 보일 정도로. 예. 그럼 대충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제는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요? 그러니까 직장을 사실 지금 옮기려고 지금 3년에서 5년 준비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 둘 같이 살아. 그러면 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하거나, 나 혼자 죽어서 되나, 저 애들은 누가 가지나 해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나, 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정신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일어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신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행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적으로 그건 큰 불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선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신과하고 상담을 해서, 예를 든다면 이런 심리가 심히 불안하거나 의식이 이렇게 사로잡힐 때는 항상 상비약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진정시키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늘 상비약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첫째가. 그래서 자기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쉬어야 되는데, 직장을 쉬어줘야 되는데, 결혼을 한 부인이나 부모가 볼 때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다 아쉬워할 거란 말이에요. 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모나 또는 부인이나 이것은 이렇게 해서 병나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지금 쉬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기가 쉬는 쪽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결혼했고 자녀가 둘이 있고 이러니까 쉴 수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몸은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러는 일이 일어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절을 먼저 해보세요. 지금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절하고 있어요. 작년에 1000배 정도 하고 아니 한꺼번에 그래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108배 매일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하는데 요즘 또 그 파티 할 때도 있고 매일 108배 절을 하면서 첫째는 아버지에 대해서 참여를 하세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죽어버렸다고 치자.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때리기도 하고 욕설도 하면서 키워주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아버지들이랑 참여도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도 그런 할머니 밑에서 커서 그런 그 불쌍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아버지랑도 마음적으로도 화해를 하고 가서도 이렇게 손도 몇 번 잡아드리고 막걸리도 받아드리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니까 더 참여를 더 하세요. 그 정도에 끝내지 말고 더 참여를 하면 그 까르마가 내 속에서 좀 해소가 되면 이 직장 상사 문제도 같은 이게 상처 지금 어느 정도 아버지가 해결된 것 같지만은 아직 무의식 세계에서는 상처가 치유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 상사에 대해서 계속 덧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참여를 하면서 이 상사에 대해서도 그 상사 입장에서 또 돌아가서 보면 그 사람도 또 지까르마대로 생활하는 거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그거는 알고 있고 그 사람 화내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를 내는구나라고 미안하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이게 그 무의식 세계에서의 그 내 감정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근데 그게 한꺼번에 잘 안 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이제 생각은 이해는 되는데 아직 습이 안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하고 다음 휴가를 내서 나눔의장에 가서 더 자기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우선 치유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하나는 이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해가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어떤 상비약을 자기가 늘 가족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결정을 잘못 내리면 안 되니까 가지고 있을 것.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체를 하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수입이 한 3분의 절반이 되든 3분의 2가 되든 관계없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으면 경력을 감안해서 수입을 한 3분의 2 정도로 낮추는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직장 생활에서 압박을 좀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가면 자기 현재의 상태로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가정에 이게 불행이 초래가 돼. 수입을 조금 줄이고 조금 건강을 회복하는 게 제일. 만약에 가족이나 다 합의가 된다면 한 1년쯤 휴식하고 이렇게 압박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직장 생활이 조금 가벼운 쪽으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만두는 건 쉽지만. 그러니까 가벼운 쪽으로 이렇게 업무도 조금 적고 자기 재능이 여기처럼 덜 압박받는 그런 쪽으로 옮겨서 조금 가볍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기면 정신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겠는데.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잠은 잘 자요, 못 자요? 잠은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면증이 없어지고 잘 잡니다. 어쨌든 잠 잘 딸 때까지는 아직 병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잠을 못 자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의사한테 빨리 상담을 해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한 지 이제 1년 차 되는 신입 직원인데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아, 그게 너무 괴로운데 그 스님 말씀 중에 욕을 하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를 버린 건데 왜 그 쓰레기를 갖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 말을 좀 버리면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매일 욕을 먹을 때마다 너무 우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되게 많은데 이 감정을 잘 추스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은 저보다 일을 빨리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알려주세요.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받아들이질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해줬는데 이걸 왜 못하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 좀 갖고 와라, 저것 좀 갖고 와라, 이것 좀 찾아와라, 저것 좀 찾아와라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이제 실수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욕을 먹게 되고 아 너는 뭘 하는 거냐 네가 담당자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거 하나 못하고 뭐 하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이런 게 매일 반복되고 그 빨리 하라 그래서 또 빨리 하면은 이게 빨리 하다 보면은 꼭 실수가 발생을 하게 되더라. 안 하려고 그래도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럼 또 그 일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뭘 부탁하고 저 사람이 뭘 부탁하고 그러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욕을 먹는 게 지금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감정 상태가 너무 우울한 마음이 되게 심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봐서는 그만두는 게 좋겠네요. 아니, 사는 게 즐거우려고 사는데 그렇게 괴로워하면서까지 살 거 뭐 있어? 그건 다람쥐도 안 하는 짓인데. 그래서 퇴사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취업을 너무 어렵게 했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다니는 직장에. 그래서 구직 활동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탈락한 경험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많이 돼서 쉽사리 또 퇴사를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10분 요거도 먹고 월급 받는 게 낫나 하루 종일 6,000원 하고 그러니까 월급 받는 게 낫나? 아니 선택하라 뭐. 요거도 먹고 월급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이 욕이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시급 6,000원짜리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그래서 가면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갔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금 6,000원짜리로 가서 어디 가서 시간당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예. 욕 좀 얻어먹고 먹고 붙어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있으면 되고 에이 그 돈이 뭐 하노? 응?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 같으면 딱 사표 내버리면 돼요. 지금 단위 넣냐 사표 넣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표를 내고 난 뒤에 후회할까 봐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표를 딱 내고 나서 막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 잘 낸 거야. 근데 지금은 힘들지만 내놓고 보니까 아이고 욕 좀 묻으면 거기 다녔던 게 낫겠다 이런 생각 나면 이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거해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여기 옆에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같은 케이스인데 상사 보고 저기 부장님 욕 좀 안 하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거나 문제 제기한다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경력이나 살아온 상황으로 봐서 욕을 안 할까 할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 사람 거를 또다시 패든지 해가 고칠 수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사는 거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안 만들든지 이러면 좋은 줄 다 알지만은 그래 안 하잖아. 그 안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럴 바에야 그냥 확 그냥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가 북한은 남쪽 공격하게 전쟁 나가면 어느 놈 죽든지 하면 죽고 말고까지 끝내보자 이렇게 가는 게 낫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감정은 그렇게 버리고 싶지만은 막상 그렇게 되면 후회한다는 거야. 사람이 엄청나게 죽고 재산 다 파손되고 개나리 보쯤 지고 피난 다니고 하면 그 감정을 내가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즉 아까 저 여성분이 남편 술 먹지 말라면 남편이 술을 안 먹든지 적게 먹으라면 적게 먹든지 시어머니 보고 잔소리 하지 말라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할 수 없으면 그러면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만두면 된단 말이야. 근데 또 그만둘 수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 안 괴로울 수 있는 길인데 안 괴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자 이거지 뭐. 먹도록 놔놓자 이거지 뭐. 꼭 나만 참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군대 가서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어떻게 하니? 상사 앞에 위에 바로 직계 상사가 와가지고 야 니 여 나무 심어라.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놈이 지나가다 말한다. 야 이마 그거 누가 나무 심으라 그랬어. 그거 심으면 안 돼 이래. 그래가지고 또 메우고 있으면 또 아까 지나가던 놈 와가 너 이마 아직도 안 심고 뭐 했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뭐야?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나무 심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심으라 그러면 심다가 심지 마라 그러면 안 심다가 또 와 심으라 그러면 네 하고 또 심다가 또 너가 왜 심니? 이러면 또 멈추고 있다가 또 지나가면 또 심고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야. 그래서 한 포기 갖고 하루 보내나? 부지런히 심어가 10포기 심으나? 뭐 아무 차이가 없어. 문제는 심으라 그랬는데 다음에 심지 마라 그러면 안 심으면 되는데 너는 그럼 왜 아까 심으라 그랬냐? 이렇게 그 말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빨리 하라 그러면 네 하고 빨리 하고 실수 왜 했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천천히 하면 왜 늦냐 이러면 실수 안 하려고요 이러면 되잖아. 야 임마 실수 안 한다고 그래 늘어도 되나 빨리 해라 그러면 빨리 하면 되잖아. 왜 실수했니 하면 빨리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건 뭐 어렵다고 그래. 그 사람 하지 않은 대로 그냥 말해주면 돼. 빨리 간다고 그러면 같이 갈 때
너 왜 그래 늦니? 하면 빨리 가면 되고, 야, 니 너무 빠르다고 하면 또 천천히 가면 되고, 왜 이만 늦니? 하면 좀 빨리 가고, 이러가 왔다 갔다 조정하면서 옆에 맞추면 되잖아.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럼 그런 거를 안 맞추면 결혼했나 안 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 결혼하면 큰일 난다. 결혼하면 마누라가 그거 요구하는 거는 상사가 하고 비교가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사 문제.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맞춰야 돼. 참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재밌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직장 가도 잘 지낼 수 있고 결혼해도 잘할 수 있어. 왜? 뭐 특별한 여자를 안 만난 이상은 이 상사 같은 변덕은 없을 거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뭐 이 상사한테 적응이 되면 적당한 여자한테 적응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실험으로 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이걸 해야 세상 살이도 할 수 있고 이 사람하고 적응을 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고 가서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빨리 하라. 예? 하고 빨리 하면 되고 실수하면 야 임마 왜 틀렸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빨리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네가 빨리 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빨리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거야. 실수 안 하도록 해요. 네 하고 천천히 하면 되는 거야. 왜 또 천천히 하니 하니까 실수 안 하려고요.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야, 뭐 실수만 하면 되나 빨리빨리 해. 네 하고 또 빨리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한 건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고. 내일부터 그렇게 한번 해봐라. 자기가 성질나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나는 성질 하나도 안 나. 그러고 뭐 일하고 있다가 뭐 이거 일하라 네 하고 있다가 저거 하라 네 하고 있다가 또 이거 하라 네 하고 있다가 왜 내일 책임 안 지니 하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음부터는 이제 내일 책임지는 거야. 저거 해라 하면 예 내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된단 말이야. 자 이거 좀 둔하네. 그 인간 비유도 하나 못 맞춰가. 그 비 맞춘다는 건 비굴하게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가. 저 사람은 늘 성격이 저렇구나 하면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냥 무조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빨리 해라 네 이러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그래 늦고 그래 그게 빠른 거야 손이 보이잖아 이러면 네 더 빨리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천천히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해보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봐야 아무 문제 없지. 그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봐. 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대체 대학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노? 아니 즉 사회 가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 사회생활하는 지혜를 가르쳐야지 뭘 배우는 학교가 가. 그래서 난 이런 대학을 안 다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아깝지. 지금 그 공무원들이 여기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과거 한 10년 또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공무원 생활이 그나마 조금 수월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그런 입장들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통상적인 질문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그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네. 공무원 생활 중에 어떤 게 힘든다고 한 가지 자기가 힘든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일반화시키지 말고 자기가 힘든 거 한 가지 실제로 힘든 거 한 가지만 얘기해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뭐 통상적입니다. 이게 일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은 아무리 많아도 뭐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사가 어떻게 하는데? 물론 뭐 상사에 맞게 제가 이제 맞추는 것이 가장 뭐 현실적이고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승진권이 인사권이 상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상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에 자기가 욕심을 내면 눈치를 봐야 되고 네. 승진에 욕심을 안 내면 눈치 볼 필요 없지 뭐. 근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이제 상사의 눈치를 좀 보다 승진하는 걸 더 중요시할 거냐? 뭐 그냥 눈치 보고 살 게 뭐 있노? 얼마 산다고 인생이 크게 실례면 안 되면 뭐 내가 남 눈치 보고 살라고 공무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 눈치를 보라면 국민 눈치나 보지 내가 상사 눈치 볼 거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승진을 좀 포기하면 되지. 승진이 좀 늦을 뿐이지 뭐 그렇다고 뭐 잘라내지는 못하잖아요.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진하면 그 승진에 따라서 월급이 조금 차이 나잖아, 그죠? 그것만 포기하면 돼요. 근데 공무원들은 뭐 연수에 따라서 주니까 큰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래도 스님께서 네. 저희 어떤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뭐 어떻게 해라.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난 그런 거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건 제가 얘기할 수, 왜냐하면 인생은 일반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이미 다 공무원 교육 받을 때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그걸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죠. 오늘 또 아침에 아주 큰 재벌 회사에서 사장단 회의에서 나와서 스님이 강의를 좀 해달라. 나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물을 거 있으면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있지만 공무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직업 중에 공무원이다 또는 공직이다, 정치인도 그런데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약간의 공익을 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반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익이 더 중요한 사람은 공무원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좀 안 맞아요. 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뭐 학반에서 청소를 시키는데도 자기만 눈치 봐가 쏙 빠져나가고 뭐 어떻게 하고 요령이 하는 애들이 있고 다른 사람 청소 안 한 것까지 어때요? 이렇게 청소해주고 이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아이들이 공무원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놀아보면 누구 하나 다치거나 하면 퍼뜩 가서 뭐 붕대를 가져오든지 손으로 주물어 주든지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같이 살아보면 그죠? 그런 사람이 의사가 돼야 돼요. 근데 돈 많이 번다고 의사가 되고 직업이 안정된다고 공무원이 되고 돈 많이 번다고 변호사가 되기 때문에 의사가 의사의 본분보다는 돈에 더 집착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될 사람은 사람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참 이렇게 국민으로서 마땅히 주어진 권리인데 그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 내가 막 변호해주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자신만 직업윤리가 부족한 거예요. 직업윤리가. 그래서 그냥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사익보다는 공익, 사익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익과 공익을 비교한다면 어쨌든 공익이 사익보다 앞서는 사람이 공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지키면 저는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는 회사 가나 가정에서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가면 인간 조직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이제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을 욕심, 탐욕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걸려 있으면 화가 나거든요. 스트레스, 이게 성냄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 중에 첫 번째가 탐욕, 두 번째가 성냄, 세 번째가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익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두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사이의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익과 또 별개로 이념을 주장하든 종교를 주장하든 자기께 더 옳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주장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갈등 생긴 거는 이익도 있지만 이럴 때는 주의 주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남하고는 이제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친할수록 이익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은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건 좀 적거든요. 그건 친해도 자기 성질, 자기 주장대로 하려는 건 아주 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공무원 아니라도 어디든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든 어디를 하든 내가 인사에서 승진을 하고 싶다 하면 인사권이 아래 사람한테 있다 하면 아래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친구한테 있다 하면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윗사람에 있다 하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사권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윗사람한테 그렇게 비굴하게 살기 싫다 하면 내 맘대로 하고 승진도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을 포기하면 크게 공무원 직분을 행사하면 되지, 이 사람 눈치를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이 사람 성격이 조금 부당하다 느끼면 성질이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침에 보고하러 갔는데 성질 좀 내 마누라가 아침에 싸웠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성격은 내가 고쳐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격이 개인적 성격인 거는 그냥 수용하는 게 제일이고, 그것이 부당하다. 예를 든다면 윗사람이라고 사사로이 커피를 끓여라, 내 자동차를 가서 기름을 넣어라, 이렇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우리가 맺은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건 이 회사든 공모이든 어디든지 다 윤리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게 부당하면, 법으로 부당하면 법원에 제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은 아니지만은 공직 윤리에 부당하면 그 문제를 본인한테 먼저 제기하고, 이거는 조금 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냐?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이 세상을 바꾸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나라를 독립시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고, 민주화를 위해서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사회를 혁신시키려면 감옥 가거나 죽을 거는 아니지만은 승진에 누락이 되거나 좀 왕따를 당하는 불이익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라고 하는, 출가자라고 하는 이 승려 모임에서도 우리 불교계의 비리나 이런 것, 부당한 것, 불법에 맞지 않다 하는 거를 문제제기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걸 제기하고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왕따시키면 왕따를 받아야 되고, 제외시키면 제외를 받아야 되고, 비난을 하면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개혁을 하려면, 혁신을 하려면, 뭔가 바꾸려면 약간의 도전을 해야 되고, 도전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처님도 불이익을 감수하셨고, 예수님도 불이익을 감수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오명까지 썼잖아요.
혹시 무민한다고.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손실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좋게 되기를 바라는 거는 세상 이치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이 이렇게 움직이고 오는데 이쪽을 가는 게 잘못됐고 저쪽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가해야 되잖아. 그죠? 힘을 가한다고 이게 바로 절로 가는 거 아니죠? 힘을 가한데도 점점 밀려옵니다. 일정하게 밀려다가 멈추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가했는데도 이렇게 뒤로 밀려오는 거를 두고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것을 막으면 나빠지는 속도를 줄이는 거지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 7로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도 금방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플러스로 금방 안 돌아선다고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치라는 거죠. 이건 무슨 그냥 주장이 아니고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에 따라서 결국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보를 받아라.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과보가 따른다. 근데 과보가 받기 싫으면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이 여기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자기 개인의 이익 이게 더 우선시 된다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공익이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하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시민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뜯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나는 사람 아이가 이러지만 그래가지고 소주잔 걸치면서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날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쳐다보겠죠. 근데 이게 법으로 무슨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이 승려윤리라는 게 있고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중이 저기 고기를 먹어도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려가 돼서 뭐 네가 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승려의 대중에 대한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이게 고기 먹어라 먹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옳은지 그른지 계율에 있느니 없느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인의 일반적 관습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먹더라도 그런 경우는 보는 데는 안 먹고 안 보는 데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먹더라도 어느 정도 예의가 필요하다. 안 보면서 먹는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 삶이니까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남 눈치 보고 사는 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사람들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손을 잡고 내가 길거리에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 손 잡고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나만 깨끗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남이 오해할 짓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진짜 어떤 여성분이 다치거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아도 줘야 되고 손을 잡아야 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있을 때 그거를 사람 눈이 두려워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럴 때는 내가 비난을 좀 받고 오해를 좀 받고라도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면 돌봐야 되는 거. 그럴 때는 너무 관습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의 보편적 시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걸 무시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란 말이에요. 내가 정치적 발언을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승려면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승려가 결혼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 태고종에서는 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 내교에서 된다고 돼 있는 데는 결혼해도 되고 안 된다고 돼 있는 데는 조계종에서 이제 축출을 하죠. 이 단체에서는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하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80년 10월 27일 날 신군부가 이 승려들 수백 명을 이렇게 축첩을 했다. 그다음에 재산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삼청교육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젊을 때인데 이거 특정 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불교 안에서도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놈들은 좀 정화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옛날에 국왕이 하듯이 정부 권력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분도 저한테 당신이 계획을 가장 주장하면 우리가 해주면 당신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왜 반대했냐. 이게 바로 법 적용과 윤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결국은 20년 지나서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 변상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사람이 어떤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그게 두 부부 사이의 윤리의 문제지 그게 국가 공권력이 관계할 형사적인 문제냐 이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즉 법적인 권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관습적인 윤리를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습적인 윤리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공무원 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누구는 공직이지 않느냐 누구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높은 사람, 사또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종을 하지만 지금 민주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우리 못 씁니다. 너 월급 우리가 준다. 우리 세금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너 왜 그렇게 주인한테 불친절하냐. 이런 의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세를 안 갖게 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있죠. 그러면 지난 10년보다 더 어려워진 거는 국민의 의식이 깨었기 때문에 이제 힘드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공직의 의미만 알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게 부당하게 막 와가지고 행패 피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비굴하게 또 굴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정당하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말썽이 되면 상사는 승진에 목을 매달잖아요. 그죠? 말썽이 되면 승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용하게 처리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승진에 구애받지 않으면 아닙니다. 이건 정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당한 항의와 요구는 수용해 줘야 되고 아무리 국민이라도 부당한 거는 딱 잘라서 거절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은 감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원칙만 딱 정해지면 뭐 힘들 게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욕심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말썽도 안 일으키고 좀 잘 보여 거기에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비 맞추기는 자존심 상하고 이제 이런 게 같이 겹치니까 좀 피곤하지. 제 의견은 그래요. 감사합니다.